세계를 제패했던 칭기스칸의 몽골을 이제 한류가 점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700개가 넘는 한국 편의점들이 몽골 곳곳에서 성업 중이고 사진만 보면 아 여기 서울 아니야? 할 정도의 한국 아파트와 구별이 전혀 안 되는 한국식 아파트들도 몽골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하네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한국어를 하면 10명 중 2명은 알아듣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양국은 이렇게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앞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및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보신 영상 몽골입니다. 사람들도 비슷하니까 서울 아닐까 하는데 몽골입니다. 자, 이번 주제에는 양지민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식 편의점, K 편의점이 몽골에 700개 넘게 세워졌다고요? 네, 이 중앙 동남아시아에 K 편의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 편의점이라고 하는 이 해외 점포 수도 지금 1000곳이 돌파되었는데요. 특히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몽골에 특히 K 편의점의 열풍이 거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주된 소비층이 이제 20, 30대인데 20, 30대의 경제력이 점점 늘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 자체의 이 경제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소비가 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에 대한 이제 호감도도 더해져서 이렇게 한국의 편의점을 찾게 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몽골 내 한국 편의점 수만 700개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흑자 전환도 예상되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이러한 소식을 반기는 그런 분위기고요. 몽골에 이제 CU라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가 프리미엄 넥서스인데요. 그런데 몽골 내에서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요. 증시에서? 그렇습니다. 이 8위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앞에는 다 금융업이라든지 유통업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이 프리미엄 넥서스가 8위라는 것은 그만큼 유통업계에서 잘 나가는 회사다. 그만큼 편의점의 열기가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증시 8위를 한국 편의점 운영 기업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몽골에 진출해 잘 나가고 있는 한국식 편의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편의점이 K푸드와 K팝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여긴 근데 사막인가요? 뭐지? 바로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국 편의점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 C 편의점이 업계 최초로 몽골에 진출해 K 편의점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편의점 내 비치된 먹거리나 물품까지도 완벽하게 한국형 편의점을 재현해냈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편의점 10곳 중 무려 9곳이 한국식 편의점이라고 하네요. 이쯤 되면 돗자리를 돌돌 만다는 뜻의 석권. 그야말로 재패란 말을 써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10군데, 9군데라 그러면 거의 다 거의 하는데 재미난 게 2018년도에 이제 울란바토르에 이제 처음 1호점을 내는데요. 그때 어디다 내는 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네. 5성 호텔 이 1층에다가 냅니다. 5성급 호텔 1층? 네, 5성급 밑에 1층에서 내고서 거기서부터 히트를 치기 시작하는데 몽고 잘 아시겠지만 인구 반 이상이 35세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인구의 반 이상이 울란바토르에서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점포 하나 여는 때마다 이것이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은 결국은 우리 한국 편의점이 몽고에서는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 가면서 현지화와 그다음에 한국화를 같이 삼는데 더욱 여기서 재미난 거는 여기에는 화장실이 하나씩 깨끗한 화장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공 화장실. 공공 화장실. 그러니까 편의점 안 가도 쓰는 화장실. 그렇죠. 가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점이 아니고 굉장히 고급적인 인상을 갖고 지금 진출해 있는 것이 한국 편의점이 있는 몽골하고 보여집니다. 우리말을 몽골말로 쓴 연세 우유 크림빵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편의점뿐이 아닙니다. 한국식 식당, 아파트까지 생기면서 인구의 반이 넘게 산다는 이 수도 울란바토르가 어디 음식점 이름 같죠? 몽탄 신도시다 이렇게 불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해서 일명 몽탄 신도시 같다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코트라에 따르면 지금 울란바토르의 한국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10곳이 넘는다라고 저게 합니다. 몽고예요. 한국 아닙니다. 경기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사실 신도시 아파트들도 저런 비슷한 모양으로 많이 지어지는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저렇게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도 있고 거기에 한국의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조금 지나다니다 보면요. 저 뚜레쥬르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 거기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면 마치 이거 서울에 와 있는 것 같다. 동탄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떡볶이라든지 닭강정 이러한 음식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제육볶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묵탕을 이렇게 술 한 잔과 깃들이면서 이렇게 그 인기 있는 한국 식당에서 음식을 즐기는 그런 몽골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기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식 PC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PC방에서 라면, 컵밥까지 먹고 원하면 오뎅도 줘요. 자, 이런 게 몽골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기안84라고 하는 원래는 만화 그리던 친구인데 지금은 방송인으로 더 유명하죠. 몽골에서 아주 흠뻑 빠졌다고 해요. 네, 여행을 가서 이 PC방을 찾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요. 완전히 한국과 똑같다라는 것이었어요. 한국 편의점이나 사실 이제 PC방 특히 게임을 즐기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장시간을 보내는데도 굉장히 편안한 그러한 의자도 갖추어져 있고 이런 것이 사실 한국 PC방의 인상인데 기안84가 직접 가서 그러한 것을 다 체험을 하면서 여기 정말 한국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풍의 이 노래방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96년에 이 서울 거리라고 해서 조성된 거리가 있어요. 28년 전에 벌써.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조성된 거리에는 한국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런 노래방이나 이제 PC방도 있는데 특히나 인기가 많아서요. 울란바토르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자 최고의 번화가로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몽골의 한류 열풍은 K-드라마와 함께 수십 년 전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인구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10%가 여행이든 연수든 취업이든 한국에 다녀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이요. 한국과 몽골의 수교 35주년입니다. 몽골은 어떤 나라냐면요. 북한이 제일 먼저 수교를 튼 게 소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35년 전에 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신도시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몽골이고요. 1998년도 잘 아시는 모래시계 네. 대히트를 칩니다. 그다음에 나 떨고 있니 그거 말이죠.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대장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아내의 유혹까지 계속 K-드라마가 저변을 확대하면서 여기에 문화적으로 갔고요. 더욱더 놀란 거는 이 나라가 쓰고 있는 통계의 기법이 우리나라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우리 수출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도로명과 도로 지번을 쓰는 데가도 한국에서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국가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한류 K문화라고 보여집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무지개라고 부릅니다. 몽골어로 우리 한국의 이름이 솔롱고스, 솔롱고스. 무지개입니다. 몽골인들 눈에 우리 한국은 무지개의 나라로 비쳤다는 얘기죠. 한국 호감도가 높아진 데는 나무 심기 사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한국의 산림청이요, 2007년부터 몽골에 이 산림 조성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몽골의 상황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90년대까지는 40%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78%까지 사막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몽골이 이렇게 사막화가 되면서 또 우리나라의 황사의 유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기후라든지 아니면 황사를 막기 위해서도 이런 산림 사막화를 막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정부와 이 기업들이 함께 나무 심기로 몽골의 척박한 사막을 푸르게 만든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몽 그린벨트 조림 사업은 몽골의 급속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무려 10년이란 시간 동안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려 10년이란 시간 동안 나무를 심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막의 땅 몽골에 3천여 헥타르의 거대한 숲이 탄생합니다. 우리나라와 몽골은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야 협력이 기대됩니까? 이건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무역협정, 그거가 더 진대해서 상호 간의 이익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그러한 협정까지 합니다. EPA로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인데요. 이름은 FTA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계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양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여기는 지금 뭐 어마무시한 광물과 그다음 지하 자원이 있고 우리는 기술이 있고 그것이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높은 나라로서 지금 EPA가 4차 회의까지 갔고요. 곧 이제 결정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